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강태훈, 정혜승입니다. 10월 둘째 주 Y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교가 사학연금 대납금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향후 그 일정이 제대로 이행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교육부에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대납한 사례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선 교직원이 부담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교본부에서 교비 등으로 지급해 문제가 된 겁니다. 연세대학교는 감사 대상인 44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524억 원을 대납했으며 270억 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대납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 총학생의 포커스 온 스토리는 학교 본부를 규탄하는 웹자보를 게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납금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발표 자료에서 수당을 통해 지급한 것은 임금 인상의 대안이었으며 사학연금 대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대납금 환수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우리 대학교는 개인 부담금을 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기획팀장 이현묵 씨는 매해 100억씩, 5년 차엔 125억, 총 525억 원을 법인에서 특별 전출금으로 보전할 예정이고 이는 장학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 40대 60으로 쓰여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원금 삭감 압박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학교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법적인 근거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본부에서 사학연금 대납금을 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와 환수금의 사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생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차피 생긴 특별 전출금이니만큼 이것들이 교비에 합쳐져서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학생에게 좀 더 잘 환원되는 방식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또 필요하다면 총학생회 또 다른 단과대 학생회와 연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전부터 논란이 되온 고질적 문제인 회계정보의 공개와 소통의 부족과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불신 문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권영석입니다. 우리 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는 대학평위원회를 올해 안에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정부 서울 정사정문 앞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연고대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거부한 학교를 제재하란 겁니다. 여기서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이나 교육과정과 같은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사립학교법 제26조 2항에 근거해 학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가 설립돼야 이사 중 일부를 외부 인사로 채울 수 있는 개방이사제가 시행되며 이를 통해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 정관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은 물론 개방이사의 선임까지 명시돼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학평의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치 의무를 위반한 학교를 단속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학교는 여전히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 제가 아는 거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이거 해야 되는 시점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고 자 각급 기관에 사람 추천하라고 해라. 뭐 이 지시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재정 제재를 가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교 총학생회에선 지난 6월부터 대학평의원회 세움단을 만들어 학내 기자회견, 서명운동,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평의원회 설립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애초의 공약과는 달리 RC 프로그램 및 백양로 재창조 사업 등에 밀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세움단 행사엔 200명 미만의 학생들만이 참여했으며 7월에 있었던 대학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간담회에선 대학평의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만을 다뤘을 뿐 아직 설립되지 않은 우리 학교엔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계획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배학로 재창조 프로젝트 협의체가 구성되었던 것처럼 이 대학평의원에도 이런 협의체를 바탕으로 더욱더 확장되고 그리고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연고대 합동 기자회견처럼 교육부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생사회 간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과연 대학평의원회가 설립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BS 뉴스 안세영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신촌역부터 우리대학교 굴다리까지 이어지는 연세로가 온통 공사판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서울시와 서대문구에서 신촌 지역의 연세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바꾸려는 공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특정 도로를 일반 차량은 들어올 수 없는 버스 전용으로 만들고 도로 주변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구성한 지역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촌이 대학 문화의 예전에는 그 어떤 중심이었는데 신촌의 어떤 상권이 열악해져서 이번에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을 하고 차후에는 거기에 보행자 거리를 조성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대학 문화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공사의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연세로를 지나는 서대문 035, 045를 비롯한 15개 버스 노선과 우리 대학교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이 전면 변경됐습니다. 이제 여기 원래 뚫려 있었는데 지금 막혀서 차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올 때는 좀 많이 불편하고 원래 다니던 대중교통도 지금 못 다니게 돼 있어서 그런 점도 많이 있어요. 또 도로에 아스팔트가 개복돼 많은 양의 분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부직포나 별도의 높은 펜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세인들의 호흡기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명물거리 사거리와 창천교회 앞 교차로에 각기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일반 차량들이 여전히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교통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대문구 측에선 공사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앞으로는 부직포를 덮고 살수차를 이용해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통안전 문제의 경우에는 신호등의 운행 없이 전멸등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충하고 신촌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착수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 공사의 좋은 목적과 의의만큼 공사 기간 동안 신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도성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계획됐던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가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아무도 몰랐던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의 변화, 정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는 정문에서부터 백양로 3거리까지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백양로 공사가 원래 진행하려던 계획과의 많은 차이점이 발견돼 교수진은 우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원안을 살펴보면 활천대 분수부터 중앙도서관까지 지하 3계층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행된 공사는 원안과 달리 제1공학관부터 중앙도서관, 그리고 스페이스 Y라고 불리는 중앙도서관과 농구장 사이 구역까지 확대됐으며 지하 2계층으로 변경됐습니다. 원안이 수정되자 백양로 프로젝트에 찬성했던 일부 교수진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양로 프로젝트 공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먼저 40년 된 건물인 제1공학관의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리 대학교 공대 한 교수는 제1공학관의 근접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사를 지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여유치 못해 공학관 건물 아래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학관 건물 아래 장치가 설치되면 집안은 물론 오래된 공학관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토목공학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계획이 수정되면서 수평적으로 면적이 11,000제곱미터 넓어져
굴착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돼 전체 공사비 증액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백양로 건설사업단장 이몽철 교수는 필요한 절차를 잘 거쳤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양로 프로젝트는 교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종합환경관리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모두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계획이 수정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하 2층부터는 보통 사람이 생활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주로 주차장으로밖에 쓰일 수 없으므로 지하 3층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지하 1층을 쾌적하고 넓게 만드는 것이 공간 효율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이 수정되고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양로 건설사업팀은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백양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더 많은 소통의 길을 열어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YBS 뉴스 정혜승입니다. 비단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공사 하나건설에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내외 이곳저곳이 파헤쳐져 벌거벗겨진 요즘 우리 대학교는 건학일의 최대의 공사로 소란스럽습니다. 최근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의 시공사가 한화건설로 입찰된 사실을 둘러싸고 학생들과 교수진 사이에 풍문이 돌았습니다. 이번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시공사 입찰은 기술 제한 입찰로 진행돼 비용면 80%, 기술면 20%의 평가 기준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1순위, 두산건설이 2순위, 그리고 하나건설이 3순위로 선정됐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3개 회사들은 입찰가가 각각 200억가량씩 차이가 났지만 롯데건설과 두산건설이 차례로 우리 대학교와의 공사액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에 이르렀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3순위 회사인 하나건설과 협상할 당시엔 협상 내용을 변경했으며 변경된 협상 내용으론 1, 2순위의 회사와는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간에선 협상이 결렬된 회사와 다시 협상하기 위해선 재입찰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정가병 총장의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높은 공사에게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는 이번 입찰은 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업체선정평가위원회의 감독 아래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무엇보다 투명하게 진행됐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시설처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DBS라는 롯데건설의 고유한 공법만을 고집했으며 두산건설과의 협상에서도 우리 대학교는 공사 현장을 슬랍으로 덮고 공사를 진행하길 요구한 데에 반해 회사는 현장 덮개 없이 다 파헤치는 오픈컷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금액면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된 겁니다. 다만 하나건설은 학교에서 원하는 공법을 적용하면서도 금액을 가장 최저가로 제시했기 때문에 하나건설하고 업체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학교 측은 하나건설과의 협상은 롯데건설, 두산건설과 진행했던 협상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투명하고 자세한 입장 설명과 늘 강조되어 오던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YBS 뉴스 정지혜입니다. 원안과 많이 달라진 현재의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의혹. 우리는 왜 몰랐었던 걸까요?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선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까지 2014년 2월 졸업 신청 변경 접수를 받습니다. 졸업 신청 변경은 학사 포털 시스템에서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조기 졸업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무처 학사 지원팀으로 방문하면 되고 졸업 연기 신청자 중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졸업하려는 학기에 한 과목 이상 수강해야 재학 중인 상태에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해 학기 졸업 예정 증명서는 졸업 연기 신청자에겐 발급되지 않으며 졸업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건들이 진행됐는데요. 이 모든 일이 모두 학생들과 관련된 일인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연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